네, 안녕하세요. 순수리복지관과 함께하는 대전 역사탐방. 저한테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대전의 5대 명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대전의 3대 하천과 또 대청호, 요즘에 참 시민들이 많이 가시는데, 이 3대 하천과 대청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플러스 1, 금방 감이 오시죠? 우리가 3대 하천이라고 하면 대전에서 가장 큰 하천인 갑천, 유등천, 대전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세 개의 하천이 모두 모여서 금강에 합류가 됩니다. 그런데 금강의 길이가 한 400km쯤 된다고 해요. 대전에 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댐이 대청댐이죠. 약 200km 지점쯤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댐이 마침 올해가 댐이 만들어진 지 4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에 만들어졌고 40년이 지난 거죠. 그 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게 바로 대청 호수예요. 요즘에 시민들이 대청호길, 또 특히 봄에는 무슨 꽃이 피죠. 그 벚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기 때문에 그 벚꽃의 그 호수 옆에 그 드라이브 코스로 굉장히 유명한데 많이들 찾는 그런 곳입니다. 3 플러스 1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몇 번 봤던 옛날 그 대동여 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아래쪽에 보시면 만인산이라는 산이 보입니다. 5대 명산에는 들지 않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산이죠. 이곳에 뭔가를 먹으러 갑니다. 기록에 보면요. 대전천이라고 하는 한자로 써져 있는 기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기록이 지금부터 약 500년 전의 기록인데 그때부터 대전천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손소리 박물관이 죄송합니다. 손소리 복지관이 있는 이곳이 무슨 동이죠? 원동인가요? 맞나요? 예, 원동인데요. 이 원동의 옛날 일제 때 이름은 본정통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일본 말로 혼마찌라고 했던 곳이죠. 자, 근데 대전 사람들이 도대체 옛날 대전 이름이 한밭이라고 하는데 그 한밭, 그 대전은 도대체 어디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바로 우리 복지관이 있는 원동입니다. 그 원동 내거리부터 요 주변 일대가 과거의 한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한밭, 지금의 원동의 동쪽 편에 있는 동 이름 혹시 아세요? 그게 바로 대동이죠. 대동은 바로 대전의 동쪽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동이 옛날 대전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대전천이라는 지명이 오래된 거고요.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대전이 나오는 기록도 바로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책 속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바로 대전천은 만인산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만인산 하면 호떡이 생각납니다. 무슨 호떡이죠? 봉이호떡입니다. 근데 보통 시민들이 봉이호떡 먹고 또 가래떡도 구워서 드시고 또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산책들을 하시는데 보통은 호떡만 먹고 쑥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더 그 시간을 내서 산책을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그 휴게소 뒤쪽으로 한 400m 정도만 가시면 봉수레미골이라는 골짜기 이름인데요. 그곳이 바로 대전천의 발원지입니다. 이 발원지에 표돌이 있어요. 호떡만 먹고 쌩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400m 정도만 조금만 걸어서 산책하듯이 올라가면 대전의 3대 하천 중에 유일하게 대전에서 발원하는 대전천의 발원지를 직접 가서 보실 수가 있고 저 꼬마처럼 저렇게 봉수레미골입니다 라고 하는 표돌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의 태실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태조대왕 태실입니다. 이거는 금산 쪽에 있지만요. 바로 우리 만인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함께 둘러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산내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느 산 위에서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바라보시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 인단산이라고 과거에 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비학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날씨가 맑은 날에는 저기 산내 쪽으로 하천이 쭉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즉 대전의 남쪽 만인산에서 대전천이 흘러 내려오는 모습을 저렇게 좀 멋있는 풍경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인단산이 지금은 비악산이라고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죠. 바로 이 마을의 벽화에도 학이 날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비악산이 더 멋진 이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인단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 인단은 중국이나 뭐 대만, 일본 이런 데는 인단이라고 합니다. 그 인단이 바로 은단이에요. 은단의 다른 이름이 인단인데 일제강점기 때는 이 인단을 굉장히 좋은 약처럼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악산 위에 인단 안내판이 있었어요. 광고판이. 그로부터 원래 비악산의 이름이 인단산이라고 이름이 바뀐 건데 다시 그러니까 2018년도에 지금부터 약 2년 전에 옛 이름, 원래 우리가 불렀던 비악산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또 저희 같은 역사단체의 활동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국가지리정보원에서 공식적으로 인단산을 2018년 12월부터는 비악산으로 부른다라고 결정된 공고문이에요. 쭉 내려오다 보면요, 천석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에 바로 옆에 그 대전천이라고 하는 표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전천의 안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1982년에 세웠다는데요. 옛날 사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에 왼쪽에 있는 인물이 많이 봤던 분이에요. 그죠? 심대평 충청남도 도지사. 아마 익숙한 분이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1982년에는 대전시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때 푸른 대전천이란 표돌을 지금의 석교동 쪽 제방에 세우게 된 거죠. 앞으로 우리 대전천을 잘 가꾸고 보존하자, 뭐 이런 취지를 담고 있을 겁니다. 자, 왼쪽의 사진은 얼마 전까지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요즘의 모습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요. 하상도로가 없어지고 산책길이 됐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없어지고 예전의 그 둔치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천은, 도시의 하천은 조금씩 자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하천을 생태하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옛날 사진을 한번 볼까요? 1950년대 한국 사진을 보면 저 멀리 좀 특이한 산이 보입니다. 산 이름은 국사봉이라는 산인데요. 그쪽 방향에서 이렇게 파란 물이 바로 대전천이에요. 자, 우리 복지관 앞에 새롭게 생긴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이 다리죠.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커플 브릿지라고 합니다. 자, 이 다리에서 남쪽을 보면 목척교가 보이고요. 그리고 다시 죄송합니다. 북쪽입니다. 북쪽을 보면 목척교가 보이고요. 남쪽을 바라보면 아까 제가 화살표에 표시했던 국사봉이 보입니다. 아까 옛날 1951년 지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우리 대흥교부터 시작해서 목척교를 지나 그 밑에 있는 선화교까지 약 1km인데 이 1km 구간이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의 목척교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의 다리가 지금 그 목척교 야간에 보면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 그러시죠. 청년들, 젊은이들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른들은 그 모양이 꼭 목욕탕에 쓰고 있는 슬리퍼 같다, 뭐 이렇게 농담으로 말씀하시던데요. 그 목척교의 모양은 대전의 과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목자에 집중을 해서 목재의 그 줄기세포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2010년에 지금 우리가 보는 목척교의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을 한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하천은 유등천인데요. 뭐라고 부르냐면 물가에 뭐가 많다? 버드나무가 많다 해서 버드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한자로 바꾸면 버들 유자를 써서 내천자,
즉 유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하천 주변에 쑥이 많다고 해서 우리말로 쑥내라고도 불렸다는 하천이에요. 그런데 이 버드네, 즉 유등천이 어디가 발원지냐면요, 바로 금산 쪽에 있습니다. 금산에 월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그 월봉산 바로 옆에 열두봉제라고 하는 고개가 있어요. 이 고개부터 시작된 하천이 바로 유등천인데요, 중간 금산에 구말리라는 곳을 지나요. 한번 사진 속에서 보시면 어때요? 중간중간에 그 징검다리가 보이시죠? 지금 저 사진의 모습은 새벽의 모습입니다. 새벽에 저 징검다리를 걸어서 지금 뿌리공원이 있는 위치까지 뚝방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면 그 새벽의 정취가 대단히 좋습니다. 요즘에 새벽 힐링 투어라는 게 있어요. 무려 새벽 5시에 출발해서 8시에 끝나는 그 투어인데요. 유등천 코스의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을 지나서 첫 번째 의미 있는 장소에 도달하게 되는데 바로 이 나무가 있습니다. 수련교라는 다리 밑에 있는 느티나무인데요. 저 느티나무는 늘틸레 해서 느티나무라고 부르기도 해요. 굉장히 아름답죠. 멋집니다. 해가 뜨는 바로 그 무렵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곳에는 특이한 물고기가 산다고 해요. 대전에 환경 깃대종이라는 이름으로 하늘다람쥐, 그 다음에 이끼종령, 그리고 물고기에는 감돌고기, 이렇게 세 종류의 야생동물들을 대전의 상징동물로 우리가 잘 보존하자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유등천에 바로 이 나무가 있는 근처에 감돌고기라는 멋진 그 물고기가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물고기라고 해요. 이런 물고기를 고유종이라고 하는데요. 멸종위기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될 그런 대전의 아름다운 물고기입니다. 그 감돌고기가 있는 곳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뿌리공원이라고 잘 아시죠? 그 뿌리공원의 옛날 모습이 지금입니다. 저 사진 속에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안영유원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멀리 휴가를 못 가고 예전에 바캉스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1979년도의 사진인데요. 저렇게 천막 몇 개 치고 냇가에서 물놀이하고 휴식하는 것이 당시 피서의 모습이었어요. 대전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안영유원지의 어떤 추억들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뿌리공원으로 바뀐 이런 모습으로 바뀐 곳이죠. 자, 이 지도는 1928년도 지도입니다. 최근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유등천이 옛날엔 이렇게 흘렀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특별한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유등천 물줄기가 하얀 부분이 두 갈래처럼 보이실 겁니다. 자, 아래에서 한번 볼까요? 가장동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유천동 태평동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현재 유등천은 이 두 개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런 모습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등천의 물줄기는 가장동 방향으로 흘렀고 그리고 태평 5월이 근처로도 흘렀던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불과 100년 전 모습이 지도에서 확인이 되는 굉장히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평동에 삼부아파트라고 하는 곳을 아실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인데요.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둔치에 나와서 산책을 하시고 또 저렇게 징검다리를 걷고 또 징검다리를 걷는 그 와중에 물고기도 구경하고요. 가끔은 텃새화된 오리가 있어요. 우리 대전천에도 쉽게 볼 수 있는데 뺨이 희다고 해서 흰뺨 검둥오리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물고기죠. 새끼들이 굉장히 귀엽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5월, 6월 사이에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TV에서도 가끔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어미 오리가 새끼들을 이끌고 이소라고요. 둥지에서 이제 하천이나 물가에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마도 저 정도 크기면 태어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을 거예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삼천동이라는 동, 지금은 둔산 3동이라고 바뀐 곳이 있는데요. 이 동네의 표지석입니다. 재밌는 것은 왼쪽부터 보시면 대전천, 유등천, 갑천
이렇게 있어요. 즉, 세 개의 하천이 모인다 해서 삼천동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아마 12년 전이죠. 둔산 삼동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쉬운요. 대전에서 가장 대전다운 지명, 바로 삼천이라는 이름의 이 동인데요. 이 이름이 둔산 삼동으로 바뀐 것은 꽤나 아쉽습니다. 이유는 이 자리에서 말해도 될까요? 아파트 가격이 길 하나 사이에 다르답니다. 둔산 1동, 둔산 2동, 그 옆에는 삼천동인 거죠. 그런데 둔산 3동이 되면 좀 더 아파트 가격이 좋을 거라는 주민들의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대전을 대표할 만한 저 삼천동이라는 지명이 둔산 3동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저 이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3대 하천 중에 갑천을 소개하겠는데요. 이 갑천은 이곳은 지금 평촌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평촌동에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고요. 아주 멋진 윽티나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계룡산물과 대둔산물이 만나는 용천동의 정변이라는 마을이 보입니다. 즉, 두 개의 물이 합치는 장소, 이런 곳을 두물머리라고 하죠. 자, 두물머리의 모습이고요. 이 장소는 두 산의 물이 합쳐지는 곳,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장소의 모습인데요. 갑천이라는 표지판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내려오면 구봉산과 아까 지난번 5대 명산에서 보여드렸던 노룻벌의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노지 캠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야외에서 캠핑을 하는데 특히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노지 캠핑이라고, 야영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곳은 그런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9월이 곧 올 텐데요. 9월에면 반딧불이가 저녁이 해가 지고 7시 조금 넘으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반딧불이 보호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녁에 갔더니 이 안내판이 야광이었어요. 그래서 센스 있는 공무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낮에 안내판을 보고 밤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저렇게 야광으로 만든 것은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전에서 갑천하면 떠오르는 곳은 월평공원 지역이에요. 이곳의 모습은 가을에 물안개가 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한여름의 모습이고요. 특히 이곳에 유명한 야생동물들이 서식합니다. 대전의 허파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지금의 육상 생태계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야생동물이 삭이라고 해요. 2년 전에 저렇게 삭이 직접 촬영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 서울, 그 외에 뭐 부산, 대구, 이렇게 큰 도시들 하천에 안 사는 천연기념물 물고기가 유일하게 대전에 산다는 건데요. 바로 지금 소개한 갑천 월평공원 그 밑에 지역에는 모래무지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미호종개라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즉, 대전의 갑천은 우리나라에서 대도시 중에 유일하게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하천인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천연기념물이죠. 아래에는 반딧불이가 있습니다. 저런 그 큰 고니가 날아가는 것을 직접 대전에서 보신 분이 혹시 있을까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 사진은 좀 특이한 사진인데요. 아파트를 배경으로 날아가는 큰 고니를 볼 수 있습니다. 저 아파트는 전민동의 엑스포 아파트예요. 바로 탐립동 지역, 탐립돌보라고 하는 보가 있는데요. 바로 엑스포 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이 지역은 겨울만 되면 저렇게 그 큰 고니 가족을 늘 쉽게 볼 수가 있는 곳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청호를 잠깐 소개할 텐데요. 올해가 마침 대청호 만든 40년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에 시민들이 대청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대청호 500리길이라는 것도 많이 알려져서 특히 슬픈 용각길, 또 황새바위길, 뭐 이런 곳들을 많이 가시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큰 호수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해 뜨는 모습이에요. 해 지는 모습이 아니고요. 오른쪽에 높이 솟아있는 산 이름이 백골산이라는 산입니다. 그쪽에서 해가 아주 멋지게 뜨는 모습이고요. 다른 모습입니다. 같은 장소. 저 사진은 2017년도에 대전 관광 사진에 입선한 그런 사진인데요. 저도
이때 이 사진을 찍을 때 그 옆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의 해마를 즐길 수 있는 주산동 전망대라는 곳입니다. 무슨 드라마 영화 같은 느낌인데요. 슬픈 연가라는 2005년인가요? 그때 드라마 촬영을 바로 대청호에서 했는데 슬픈 연가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곳 권상우, 그다음에 김희선이라고 하는 배우가 등장했다는데요. 그때 이런 건물을 짓고 세트를 짓고 드라마를 촬영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길로 연결되는 그 산책로를 지금 슬픈 연가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죠. 최근에는 데크길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명상정원이라는 컨셉의 공원으로 잘 조성해서 최근에 대전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대청호의 한 핫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수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노란 선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 산이고요. 나머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면사무, 심지어는 학교까지 수몰된 예전의 대덕군 동면이라는 지역이에요. 자, 우리가 대청호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죠. 그리고 좋은 수자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싼 가격에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을 받고 있는데 대청댐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고향을 잃지 않았을 거고, 또 이분들이 고향을 놓고 우리나라의 국가 기간 산업, 기간 어떤 건설의 그 계획 속에 진행된 대청댐을 만드는 거 협조했기 때문에 고향을 놓고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최소한 고향을 물속에 두고 온 수몰민들을 좀 생각해 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청댐이 만들어지고 26,000명 정도의 수몰민이 생겼다고 해요. 마을이 86개가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을에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졌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빗대서 마을 하나가 사라지면 박물관이 사라진 것과 같다. 그렇다면 86개의 마을이 사라졌으니 86개의 박물관이 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아름다운 대청호, 그곳에서 해맞이도 하고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고 즐기지만 수몰민의 애환들, 또 이런 안타까운 사정들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 흑백 사진 속에서 보여드렸던 그 동면 사무소가 있었던 위치, 동명 초등학교가 있었던 위치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대전의 3대 하천, 갑천, 유등천, 대전천, 그리고 대전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대전의 하천이 굉장히 잘 가꿔지고 있고 또 잘 보존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조금 더 우리가 관심 갖고 3대 하천뿐만 아니라 대청호 주변까지 이 환경을 생각하고 보존하는 노력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